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주식 투자 사기, 투자금 편취, 지인 투자 사기, 사기죄 고소 대응, 투자금 반환 소송과 같은 키워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는 투자 고수라며 접근한 사람에게 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투자 제안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담 사례들을 보면 일정한 공통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신뢰를 먼저 만드는 과정입니다. 투자 사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본인이 오랫동안 투자해왔다거나 특정 종목에서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수익 사례나 계좌 화면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소액 성공 경험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요구하기보다는 소액 투자로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특정 종목 정보를 제공해 실제로 수익이 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상대방이 투자 실력을 믿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투자 기회를 강조하며 판단을 서두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지금 들어가야 한다. 이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 곧 큰 상승이 나온다.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투자 결정을 빠르게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 패턴은 원금 보장이나 안정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원금은 안전하다, 손실이 나면 내가 책임진다 와 같은 말을 하며 투자 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건 발생 이후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투자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 투자 계좌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설명이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투자 구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돈을 맡겼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맡겼는데 이후 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투자 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투자 없이 돈을 받아 사용했다면 형사적으로 사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동시에 민사적으로 투자금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자 고수라며 접근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작은 신뢰에서 시작해 점점 투자 규모가 커지는 구조를 보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거래 내용과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